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전기기사 시험 대비 우리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과목 소개로서 처음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좀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법규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 법규를 공부하는데 도대체 얘는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라고 한다면 법규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자격증 따기는 어려워요. 됐죠? 그러니까 법규가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법규 놓치면 안 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 법규도 마찬가지 한 과목으로서 20문제이고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얘는 몇 점 정도를 맞아야지 나는 만족하는 점수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원래 60점이 합격이죠. 그럼 12개를 맞추면 합격 점수야. 하지만 다른 과목에서 12개 이상 맞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법규라든지 전력에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법규는 기본적으로 14점 이상을 이게 최소 점수라고 14점 이상을 맞아줘야 돼. 12개를 맞으면 안 돼요. 법규에서는 최소 14개 이상은 맞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족되는 점수는 몇 점이에요 라고 하면 최소한 16점 이상 정도는 우리가 요게 만족 점수야. 이건 말 그대로 최소. 이건 평균. 최대는 뭐 이건 넘으면 최대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과연 나는 16점을 맞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제 수업을 잘 듣고 하란 대로만 쫓아오시면 제가 16점은 여러분들 거의 보장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꼭 제가 하란 대로만 쫓아오세요. 그러면 16점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단원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1장은 우리가 총칙이라고 하고 2장은 우리가 전설로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옥내배선공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전기 사용 장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4, 5, 6은요 의미가 없어. 우리 교재에서 봐보면 4, 5, 6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어요? 전력, 보안, 통신 설비, 그 다음에 발변전, 개폐소 이런 내용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기, 철도 또는 기타라고 나왔죠. 간단히 얘기하면 4장은 우리가 뭐 통신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장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시설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우리가 전기, 철도라고 하는데 자,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장은 총 이렇게 6개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몇 점이 나온다고 그랬죠? 20문제 중에서 우리가 배점이 과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총칙이 보통 6문제예요. 전설로가 8문제입니다. 옥내가 6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20문제잖아. 20문제잖아. 그러면 통신은? 시설 장소는? 전기철도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기준이야. 이게 기준이고 얘네들은 말 그대로 우리 통신기사도 있고 여기 전기장소는 요게 포함되어 있어. 다 포함되어 있어 내용이. 그리고 전기철도는 철도기사도 있잖아.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내용이 법규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는 거는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나오면 맞힐 수 있는 거지만 똑같은 게 아닌 게 나오면 사실 맞힐 수가 없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부분을 합쳐서 기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부분이 보통 합쳐서 몇 문제 정도 나와요 라고 하면 기타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20문제가 넘잖아요.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배점에서 약간씩 줄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공부는 어디까지를 해야 돼?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론 플러스 뭐 문제를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론을 꼭 외우셔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쪽 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론을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계제가 아니야.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양들을 다 신규로 어느 파트에서 하나가 새로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17년도에도 그랬죠. 17년도에도 봐보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밑도 끝도 없는 데서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이 밑도 끝도 없이 한 문제씩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와 하나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야. 만점을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맨날 나온 문제만 똑같이 나오면 만점 나오겠지. 그러니까 신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것처럼 막 계산 문제라든지 기존에서 바꿔서 낼 수 있는 거면 모르는데 얘는 법규야. 정해진 법령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 우리 마음대로 뒤집어서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규로 밑도 끝도 없는 법령에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쪽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이론보다는 뭐를 위주로 공부해? 문제. 됐죠? 문제를 보시고 문답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편하실 거예요. 왜? 이 중에서 나오면요. 똑같은 문제가 한 문제는 나와. 관연도랑. 그러니까 관연도랑 똑같은 내용이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외에는 별개로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점.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는 여러분들 뭐 신기도 내려야 되잖아. 잘 찍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이런 식으로 꼭 해주고 여기까지 가장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학원에서도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강이라서 이렇게 강의한다? 아니에요. 학원에서도 이렇게 강의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해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17년도에도 만점자가 학원에서 숱하게 나왔어요. 20개 다 맞춰서 와. 물론 찍은 게 잘 맞은 것도 있지. 하지만 20개 다 맞춰서 오는 사람도 숱하게 있어요. 어디까지만 공부해도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 여기까지 연연하세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전기설비 기술기준 왜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80%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2차 실기에서 나와요. 2차 실기에서 우리가 80%, 이 내용의 80%가 2차 실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공부를 잘하고 잘 외워두면 2차 실기 때 또 공부할 양이 줄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그냥 여러분들의 편하게 그냥 문답 위주로 외워가지고 이쪽 부분 문답 위주로 공부해가지고 그냥 답만 찾아주는 방식으로 해줘 버리면 나중에 2차 실기 때 어차피 다시 외워야 돼. 고로 여러분들은 아예 공부하실 때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은 기초서부터 아주 이론, 문제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지 2차 실기에서 편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필기붙고 2차 가가지고 그때 전기설비 좀 더 해놓을 거 이러지 마세요.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꼭 잘해두세요 라고 하면 그걸 해주셔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얘기한다면 제가 수업을 할 때 이해하는 문제와 됐죠? 암기하는 문제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답 찾는 방식도 있지. 그러면 이해와 암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필기에만 나와. 얘는 2차에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암기하세요 라고 체크를 해주는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결국은 2차야. 다만 요 내용 중에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전기기사와 뭐 전기공사가 포함된 거니까 저 모든 내용의 80%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기사에서 다 80%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전솔로 같은 경우나 옥내 같은 경우는 보통 공사에서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기사는 일장 총칙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사 공부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꼭 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대비반이니까 우리가 요 80%를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이 중에서 기사에 관련된 것만 제가 암기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과목 소개를 했고 과정 됐죠? 내용을 챕터별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좀 이따 시작해 보겠습니다.